자, 이번 시간에는 전자산업기사, 전자기사, 전자산업기사, 전자회로 7장, 직류정폭기와 연산정폭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류정폭기에서 나오는 주요 용어 중에 드리프트라는 게 있습니다. 드리프트 현상. 드리프트 현상은 입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요 온도 등의 변화에서 옵셋 전압이 서서히 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옵셋 전압은 입력 전압이 0V일 때 출력에 나타나는 미소 전압, 아주 작은 전압들을 말합니다. 이 옵셋 전압이 0이 돼야 되겠죠. 입력이 0V이면 출력이 0V라야 입력이 정폭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옵셋 전압이 생기게 되면 입력이 정폭이 되면 그만큼 오차가 있겠죠. 자, 드리프트 현상은 온도에 따라서 이제 생기는 현상이니까 주요 온도에 따라서 VB 베이스와 이미터 사이에 전압이 변하는 것, HFE가 변하는 것, ICO 온도에 따라 콜렉터에서 이미터 사이에 흐르는 전류가 변하면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기죠. 물론 전원전압의 변화에 의해서 생기고 소자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특성이 서서히 변하는 그런 변화에 의해서도 생깁니다. 드리프트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정도를 높인다. 정폭기의 안정도를 높이면 드리프트 현상이 적어지겠죠. 안정도 높이는 방법에는 괴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차동 정폭기를 이용한다. 요거는 이제 뒤에 다시 설명할 거고요. 입력의 차를 이용해서 정폭하는 거죠. 초프 정폭기를 사용한다. 초프 정폭기는 드리프트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 드리프트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직류를 교류로 만들어서 정폭을 하고 다시 직류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초프 스위치 드라이브에서 입력을 단속을 시킵니다. 그라운드로. 그래서 이런 어떤 입력을 교류로 만들어서 정폭을 한 다음에 다시 그 정폭된 전압을 이렇게 직류로 다시 만들어서 전압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초프 정폭기라고 합니다. 초프 정폭기를 통해서 직류 정폭기에 드리프트 전압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드리프트 전압은 직류에 해당되는 거니까 교류는 변하는 양만 정폭하죠. 이런 드리프트 현상에서 생기는 것은 계속 변하는 게 아니고 일정하게 그 온도 되면 일정한 현상이 일어나니까 교류 정폭기에서는 이 콘덴서에서 다 필터가 돼서 드리프트 현상을 완벽하게 이제 막아줄 수 있는 거죠. 자, 차동 정폭기는 두 개의 입력차를 이용하는 정폭기입니다. 그래서 이 입력차를 이용한 정폭기는 여기에 보면 자, 여기 실제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요 회로도가 여기가 그 마이너스 V2가 돼야 됩니다. 여기 마이너스 돼 있죠. 요런 회로가 이제 제대로 된 회로고,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 이게 안 되는 게 여기가 0.7V가 걸려야 동작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0V일 때는 이 트랜지스터가 0.7V 미만일 때는 동작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회로는 궁극적으로는 이제 마이너스 VBE라야만 이제 해결이 되죠. 근데 이거 보게 되면 여기 이제 트랜지스터 입력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 RE를 통해서 여기 전압이 에미터 전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에미터 전압이 상승하게 되면 이 기본 전압이 높아졌기 때문에 반대쪽에서 똑같은 신호를 했을 때 여기 만약에 5V인가 하면 여기 이제 4.3V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전압이 5V가 돼야만이 이게 평형을 이루겠죠. 그죠? 자, 5V 미만이면 이쪽이 더 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차동 상태가 됩니다. 차동 상태가.
그래서 하나가 동작되면 하나는 이 전압 동작을 하지 않죠. 동작을 안 하게 됩니다. 이게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 0.7V 뭐 이러면 동작이 안 되죠. 그래서 입력 차가 생길 때 이제 동작하게 되는 거고, 이 동작 안 하면 이제 이쪽 전압은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고, 다시 여기 내려가고, 이제 이게 두 개가 따로따로 이렇게 빼야 이제 이게 맞는 거죠. 이게 맞는 회로입니다. 이 묶어 놓으면 의미가 없죠. 묶어 놓는 거라.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VC1, VC2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제 제대로 된 회로인데, 어쨌든 뭐 책에 이 자격증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입력 차를 정복하는 정복기다. 자, R이가 크면, 이 R이가 크면 CMRR 동상 잡음 제거기거든요. 코먼 모드 리젝션 레이트. 그래서 동상 모드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동상 신호가 들어가면, 똑같은 신호가 들어갔을 때 정폭이 안 돼야 되겠죠. 그죠? 똑같은 신호가 들어가니까 그때 정폭하는 정폭 비가 좋아야 된다. 좋아야 된다. 그래서 우산 자동 정폭기가 된다. 제거가 크면 좋죠. 여기는 이제 여기 자동 여기 정폭기 잠깐만 봅시다. 그렇죠. 여기 자동 정폭기입니다. 자동 신호일 때의 정폭기, 정폭도 여기 자동 신호를 입력했을 때 정폭기, 일반 정폭기. 자, RE 대신 정전유원을 사용하면 아주 우수한 자동 정폭기가 된다. 여기 정전유원을 대신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우수한 자동 정폭기가 된다는 거죠. 자, 여기 동상이득보다 차동 차이가 나는 이득이 크면 클수록 이제 좋죠. CMRR. 드리프트 현상이 안 생긴다. 드리프트 현상은 A와 B의 똑같은 온도에 의해서 동작이 되기 때문에, 물론 이 트랜지스터는 특성이 같은 거를 사용하겠죠. 그죠? 이렇게 되면 드리프트 현상에 생기는 것들이 서로 상쇄되기 때문에 이상이 없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알리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알리가 한쪽이 동작되면 이게 전위가 올라가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크면 동상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생기는 미세한 어떤 직류가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수한 자동 정폭기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연산 정폭기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제 연산 정폭기는 이제 일반적으로 자동 신호가 되는데 몇 가지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입력장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입력장이 큰 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여기 전류가 이쪽으로 안쪽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류가 내부로 흐르지 않는 거죠. 임피던스가 크니까 이게 무진장 크다는 거죠. 자, 그런 특징이 있고, 출력장이 작다. 출력장이 작다는 것은 출력에 우리가 어떤 그 전압이 있다면, 여기에 출력에 이런 저항이 있으면, 출력 임피던스가 이렇게 보죠. 출력 측에서 보는 저항. 테브란의 정리에서도 봤을 때 이런 저항이 있으면, 만약에 부하저항이 10ohm이다. 그러면 여기 내부 저항이, 여기 출력장이 10ohm이래요. 그러면 여기 10V를 인가하면 출력이 나오는 게, 출력장이 여기 전압은 5V밖에 안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 0V면, 0ohm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0ohm이면 여기 10V 여기 하면 여기 10V가 그냥 나오겠죠. 그죠? 만약에 1ohm이면 어떻게 됩니까? 1ohm이면 여기 전압이 9.9 얼마 볼트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출력에 있는 내부 저항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거예요. 적으면 적을수록. 그래서 적다. 전압 이득이 크다.
자, 이상적인 거는 이렇게 됩니다. 무한대 전압이득이 무한대고, 전압이득이 무한대고. 주파수 대역이 DC부터 정복할 수 있다. 이제 무한대, 이거는 이상적인 것이고요. 드리프트 현상이 없다. 차동 정폭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드리프트 현상을 지금 없앤 겁니다. 자, 연산 정폭기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회로를 구성할 수 있는데, 요런 회로들은 회로 모양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자, 반전 정폭기. 반전 정폭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플러스가 여기 접지가 되어 있고요. 마이너스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여기에 만약에 어떤 입력을 줬다. 그럼 플러스 1V를 줬다. 그러면. 자, 플러스 1V를 줬으면 여기 이제 처음에 여기 둘 다 0V일 경우는 여기 이제 0V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플러스 1V를 줬으니까 여기가 이제 플러스로 바뀝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쪽이 이제 올라가니까, 마이너스가 올라가니까 여기는 반전되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쪽이, 여기는 0이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 쪽이 올라가니까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V, 여기 뭐 CC라고 해야 됩니까? CC 마이너스 VCC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 마이너스 쪽이 만약에 높다면 마이너스 쪽이 여기 플러스 쪽보다 높으면 마이너스 그 VCC가 되고, 플러스 쪽이 마이너스보다 높으면 여기는 플러스 VCC로 바뀔 겁니다. 이 저항이 없다고 가정하면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이 차가 있으면 여기 정폭도가 이제 무한대의 정폭도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0.1V라도 이거 무한대 곱하기 하면 뭐 100만 배 이래 되니까, 100만 배까지 정폭이 못 되니까 VCC에 이제 걸려버리겠죠. 그래서 차가 생기면 마이너스 VCC나 플러스 VCC로 이렇게 바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무한대인데, 이 R2가 없을 때는 이제 그런 현상이 있는데, R2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가 높아가고 마이너스 무한대 돼버리면 여기 괴한이 돼버리죠. 괴한이 돼버리니까 여기 전압이 다시 마이너스로 바뀌어버리게 되면 어느 선에서 이제 타협점을 잡겠죠. 그죠? 마이너스 VCC로 막 증가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타협점이 되는 요 전압이, 마이너스 전압이 생기겠죠. 그 전압이 뭐냐? 여기가 0V 될 때, 여기가 0V면 여기하고 똑같아지니까 타협점을 찾아서 여기서 멈출 겁니다. 피드백을 여기가 0V가 될 때까지 멈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가 0V가 되도록 멈췄을 때 그때를 가정하면 여기 R안이 만약 같은 저항이다. 1kΩ입니다. 근데 1V다.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1V, 1mA가 흐르겠죠. 1mA가 이렇게 흐르는데 여기는 임피던스가 무한대이기 때문에 흐를 수 없고 요렇게밖에 못 흐르겠죠. 그죠? 그럼 여기 1mA가 흘렀습니다. 여기도 1K라고 가정하면 여기가 0V 됐으니까 플러스 1V, 여기 0V, 여기는 똑같은 장이면 마이너스 1V가 돼야만이 여기가 똑같은 여기 0V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1V에 이제 멈추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R2가 2K였다면 어떻게 됩니까? 같은 1mA 흘러야 되겠죠. 여기 0V고 여기 1V니까 1mA가 2K를 통해서 흘러가는 전압이 돼야 되죠. 그럼 여기 뭡니까? 마이너스 2V가 될 때 여기 1mA가 흐르겠죠. 그죠? V는 IR, I가 1mA, 여기 2K단 말이에요. 그러면 2kΩ, 그러면 여기는 2V가 되는 거죠. 근데 0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2V가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가 마이너스, 어떤 특정한 전압에 이 저항의 B에 따라 갖고 어딘가에서 멈출 겁니다. 이렇게 멈춘 그 전압을 나타낸다. 이게 이제 반전 정폭입니다.
반전 정폭기는 이런 저항이 입력이 마이너스 쪽에 저항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괴한이 출력해서 저항으로 괴한되어 있다. 그래서 반전의 B는 뭐냐? 요거 전압 분의 이거 전압이죠. 그건 즉 R한 저항분의 R2 저항이다. 그렇죠? I는 똑같으니까 여기 어떤 전류 I는 흘렀다면 I는 R분의 V죠. V가 요 R은 이제 입력 R이고 여기 0V니까 입력의 V1에 해당되는 전류가 흘러도 그 전류가 여기 흘러 들어갈 수 없으니 이쪽으로 흘러야만 여기 0V가 되겠죠. 그리고 해서 똑같은 전류가 여기 흘러 들어갔으니까 V1은 R1 I1이 될 거고 V2는 R2 I1이 되겠죠. 그죠? 똑같은 전류가 흘렀으니까. 근데 부호가 반대죠. 그죠? 그러면 V1분의 V2는 R1 I1이 이게 V1이고 분의 R2 I2죠. I2가 여기 걸리는 전압이죠. 이게 마이너스 걸리니까 이거 없으니까 여기 V1분의 V2는 마이너스 V1분의 V2가 되겠죠. 이론적으로 따져도 이제 그렇게 되고. 자, 그러니까 여기 이제 반전돼서 정폭하는 거죠. R2가 R1보다 크면 이제 정폭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R2와 R1이 같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같을 때는 부호만 반대가 되죠. 똑같이. 저 V0는 어떻게 되냐? VI에 V1에 부호만 반대. 이거 두 개 똑같으니까 이제 1 되고 1 되고 마이너스 V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호 변환기로서 역할을 한다. 부호 변환기는 반전 정폭기에서 입력 저항과 괴한 저항이 같을 때 정폭도가 1일 때 부호 변환기가 된다는 거죠. 3번은 배수기. 배수기와 괴수기는 다른 의미가 있는데, 자, 배수기는 뭐냐? 배수기는 개수기가 아니고 배수기. 자, 뭐 개수용으로도 어떻게 쓸 수가 있겠지만 배수. 이제 K배의 R2를 K배의 R1으로 해놓으면 K배가 되겠죠, 그죠? K배 R1분의 K. K배의 R2 저항을 R1의 K배를 달아놓으면 입력과 출력은 부호는 반대되면서 K배의 전압이 나타나게 된다. 이제 K배의 정폭기 용도로 사용하는 거죠. 자, 여기 그 다음에 자, 요 개수기는 따로 있고요. 이거하고 좀 나중에 헷갈리지 않으니까 개수기는 따로 해주겠습니다. 이건 R배의 정폭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배수기에 해당되는 거죠. 자, 비반전 연산 정폭기. 비반전은 어떻게 되냐? 입력이 플러스에 입력돼요. 플러스에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플러스 전압이면 여기가 여기 전압이 만약 1V였다면 여기가 1V가 되도록 이제 만들어지겠죠. 그죠? 만들어지면 여기 1V가 되면 여기 입력이 그라운드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1V보다 높은 전압 플러스 얼마 볼트가 1V 플러스 알파만큼 돼야만 여기 1V가 되겠죠. 이거 마이너스면 1V보다 마이너스면 출력이 여기가 그라운드이기 때문에 전류가 이렇게 흘러 들어갈 수 없잖아요. 1V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1 플러스 알파 볼트만큼 이제 돼야 되겠죠. 근데 여기 이제 이렇게 저항이 없다면 그냥 1V가 되는 거고요. 저항이 있다면 이 전류 여기서 1V에서 흐르는 전류가 여기서 나갈 수는 없으니까 이쪽에서 흘러 들어와야 되겠죠. 흘러 들어오도록 이 전압이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R1, R2가 같다면 어떻게 되냐? 그럼 여기 1V 걸렸으니까 같은 저항이니까 같은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여기도 1V 걸리죠. 그럼 여기는
여기가 1V였고 여기가 1V면 여기는 2V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1V였다. 여기가 1V면 여기도 1V. 여기가 1V 되기 위해서는 R1에 여기 전류가 흘렀고, 이 전류는 어디서 와야 되느냐? 이 출력 쪽에서 올 수밖에 없죠. 출력 쪽에서 안 오면 여기 플러스가 높아져서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VCC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적당히 올라가는 도중에 적당히 타협점이 되겠죠. 여기가 1V가 되는 시점에서 여기가 저항이 똑같으면 여기가 2V가 되면 여기 1V 걸리고, 그래서 전압감각 1V 생겨서 여기 1V고 여기서 1V 생겨서 여기 0V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히 타협이 되겠죠. 그래서 비반전 정폭기는 여기가 입력에 해당되는 것이 여기가 전압이 똑같아야 되니까 RI R 여기 흐르는 전류 V1은 R1 그 다음에 I 전류가 되겠죠. 그죠? 여기 흐르는 전류를 I가 돼. V2는 어떻게 되냐? V2는 R2죠. R2에 흐르는 전류 I 만큼 전압이 높아야 되겠죠. 높아야 되니까 플러스 V1이 되겠죠. 그죠? V1보다 높아야 여기 전류가 I가 흐르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 계산을 해보면 V2는 R1 더하기 R2 요걸 여기다 넣으면 괄호 열고 I가 되겠죠. 그죠? 결국은 V1분의 V2는 어떻게 되느냐? 자, V1은 여기 R1I죠. R1I고 V2는 R1 플러스 R2 I가 되겠죠. 여기 없어지고 여기 V1분의 V2는 R분의 R1 플러스 R2. 자, 이게 R1이니까 여기 R1은 1 플러스 R1분의 R2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죠? 요게 바로 이제 정폭도가 됩니다. 자, 이게 비반전 정폭기. 비반전은 반전이 안 된다는 거죠. 비반전 정폭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정폭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요 정폭기 모양은 정폭기 모양을 이제 해주세요. 플러스 쪽에 입력이 들어가면 무조건 비반전, 마이너스에 들어가면 반전이다. 이 저항이 모양은 뭐 똑같죠. 그 대신 여기 그라운드 시켜주는 겁니다. 비반전일 때는. 자, 미분 정폭기는 어떻게 되느냐? 미분 정폭기는, 자, 이거 보십시오. 여기가 0V니까 여기는 무조건 0V가 돼야 됩니다. 0V가 되면 여기 입력이 바뀌면, 입력이 만약에 이렇게 바뀌었다면 입력이 바뀐 것만큼 콘덴서에 전압이 충전돼야 되겠죠. 전압이. 자, 0V 이거 고정되어 있으니까 여기 5V면 콘덴서는 5V, 1V면 콘덴서 1V. 근데 콘덴서의 전압이 이런 콘덴서가 이런 물에 여기 있다면 5V에서 1V로 만약에 줄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예요? Q는 CV죠. 콘덴서의 Q만큼 여기 지금 빠져나가야만 1V가 되죠. 이 빠져나가는 게 뭡니까? 전류죠. 전류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 0V에서 1V로 올라갔다 그러면 전류가 채워져야 되겠죠. 이렇게 채워주는 게 이제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고, 채워주는 게, 자, 여기서 빠져나오는 거 전류가 이쪽으로 흘러야 되겠죠. 이쪽으로 흘러줘야 되겠죠. 이쪽으로. 자, 들어오면 어쨌든 Q는 CV니까 여기 입력 전압이 바뀌면 여기는 0V로 유지해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출력 전압은 무조건 여기에 있는 Q가 빠져나가도록 여기가 출력이 조정이 돼요. 전류가 흘러야만이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면 충전, 플러스로 충전. 여기 되면 전압이 5V에서 3V는 낮아졌다면 그만큼 여기 있는 전압이 방전이 돼야 이제 그런
그 전압을 유지할 수 있겠죠. 그죠? 그 전류가 흐르는 것만큼 여기에 이제 전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전압의 변동만큼의 전류가 흘러서 여기에 생기는 겁니다. 전압의 변동이 안 생기면 여기는 출력이 안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가장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전압이 쭉 변하면 일정한 전류가 계속 흐르겠죠. 일정한 전류가 흐르면 여기는 0V고 일정한 전류가 흘러서니까 여기는 일정한 전압이 걸리겠죠. 그래서 추가로 이쪽으로 전류가 여기서 만약에 이쪽으로 전류가 쭉 흘렀다. 그러면 여기 전류가 흐르면 여기에 마이너스 전류가 쭉 여기 이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제 마이너스 전류가 쭉 흐르겠죠. 마이너스 전류가 쭉 방향을 이걸 플러스로 하면 이제 플러스 전류가 이렇게 쭉 흐르겠죠. 자, 이런 전류가 흐르도록 VO가 이제 조정이 되는 거죠. 조정. 그래서 이거 보면 자, 여기 뭐냐면 I가 뭐예요? I는 이 전류가 C DT분의 DV입니다. DV. 자, DV. 이게 이제 흐르는 전류죠. 흐르는 전류. 전압의 변동에 따라서 그것만큼 여기 충전되어 있는 것이 나가야 되는데 이 Q가 빠져나가는 게 전류다 이거죠. 그래서 전류 곱하기 저항. 전류 곱하기 저항하면 뭐예요? 전압이 되죠. 그죠? 그 전압이 여기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단지 여기 이제 반전 단자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RC DT분의 DV가 됩니다. 자, 이게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회로에서 이런 구형파를 인가하게 되면 미분 회로에 대해서는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미분으로 바뀌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이제 이 폭이 얼마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이상적인 거는 이게 굉장히 피크치로 올라가고 여기 전압이 안 바뀌면 그대로 또 유지하다가 바뀌는 시점에서만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맞을 수도 있지만은 이거는 일반적인 미분 회로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지금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이런 파형이 생기고 이게 길다면 이게 쭉 이렇게 가겠죠. 아주 특수한 경우에 파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적분기. 적분기는 어떤 거냐면 이건 똑같은 거예요. C의 전압은 Q는 CV죠. 그래서 전압은 V는 V는 어떻게 됩니까? V는 C분의 Q죠, 그죠? C분의 Q. Q는 이제 전류가 흐르면 이제 여기 Q가 이제 쌓이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자, 여기 0V이기 때문에 여기 만약 1V였다면 1V이고 1kΩ이었다면 여기는 1mA가 무조건 흐르겠죠. 1mA 계속 흐르게 되면 여기 전압은 어떻게 돼요? 점점 증가하죠, 그죠? 여기 전압은 1mA 하니까 처음에 1V를 딱 인가해주면 여기 Q의 이 전압은 여기 직선으로 이렇게 증가할 겁니다. 여기 직선입니다. 이런 식으로 증가한대요. 왜? 여기 전류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회로에서 적분회로, 이런 적분회로가 있다면 이런 적분회로가 있어요. 이런 적분회로는 여기가 R이 있으면 여기 1V를 인가했죠. 1V를 인가하면 여기 전류가 흐르면서 0V부터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요. 이런 파형이 생기죠. 이런 파형이 올라가는 파형이 생깁니다. 왜? 왜냐면 여기서는 급격하게 여기 1V면 여기도 1V가 돼갖고 여기 처음에 0V일 때는 여기 아래 1V가 다 걸리겠죠. 그럼 해당되는 전류가 굉장히 많이 흐르기 때문에 전류가 이렇게 증가하다가 만약 여기가
0.5V 걸렸다면 여기 아래 양단에는 0.5V 걸리죠. 0.5V 전류가 이제 절반만 흐르니까 이 충전되는 속도가 느리겠죠. 점점 0.9V 되면 여기는 0.1V 차이밖에 없으니까 충전되는 전류가 더 적으니까 점점 느리게 되는 거죠. 전압이 올라가는 속도가. 자, 요거는 일반적인 회로에 그렇게 나타나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무조건 여기에 0V 되도록 여기 전원 전압 마이너스 VCC가 될 때까지는 무조건 일직선으로 이렇게 쫙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일직선으로 쭉 올라가. 일직선 쭉 올라가다가 이 점에서 탁 멈추면 여기서 이제 딱 멈추는 거죠. 딱 멈추는 거죠. 이렇게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죠? 쭉 충전이 일직선 올라가다가 충전이 더 이상 안 되면 여기서 딱 멈추게 되죠.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게 이제 적분이다. 적분은 이제 요거는 적분은 뭐냐면 전류가 적분되는 거죠. 전류가. 그래서 여기 보면 전류는 뭐예요? V는 여기 봐죠. C분의 Q잖아요. C분의 Q. Q가 적분되니까 Q는 어떻게 봐요? Q는 I는 R분의 V죠. R분의 V. Q는 I의 시간으로 적분한 거니까 여기는 R분의 V가 되는. 이거 고정이니까 여기 앞으로 빠지고 상수니까 나머지 V1이 이제 바뀌는 거죠. 시간에 따라서 V1을 계속 적분을 하면 이 Q가 되는 겁니다. 그죠? 요 R분의 V1을 적분하는 게 Q인데 그 Q가 R은 상수니까 저기 옆으로 빠져나가고 I만 이렇게 적분으로 나타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터널 다이오드 요 내용도 양념으로 넣어놨네요. 터널 다이오드는 부성장 특성을 갖는다. 부성장이라는 거는 전압이 올라가면 전류가 증가해야 되는데 오히려 전류가 감소해 버려요. 그러면 저항이 일정한 저항이 되는 게 아니고 어느 전압이 올라가면 저항이 커진 현상이 생긴 거죠. 커졌다 다시 작아졌다.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걸 이제 부성장 특성이라고 합니다. 제너 다이오드는 이제 정전압 다이오드로 사용하고 역방향으로 특정 전압에서 이제 전류가 흐르는데 파괴되지는 않고 흐르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이다. 항상 제너 다이오드는 이제 마이너스 값을 이용한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33분이 됐네요. 일단